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며느리, 인정 없는 여자, 효도를 모르는 사람. 저는 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베개를 적시며 울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제가 말하려는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15년 동안 참아온 고통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미움이었고 그 다음은 견딜 수 없는 학대였으며 마지막은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고부 갈등이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키가 작네. 그게 저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축하도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감쌌지만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패백을 드리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올리는데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손을 뻗지 않아 제가 어색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시댁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어머님 마음에 안 드신가 봐. 원래 반대하셨잖아. 아들이 고집 부려서 결혼한 거래. 그 말들이 귓전을 스쳤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시간 지나면 풀려.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듭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결혼 3개월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 긴장했습니다. 전날 밤 유튜브로 전 부치는 법을 찾아보고 손목이 아플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명절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가장 먼저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 네가 뭘 하겠어. 그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옆에 앉아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떡해. 무채 썰 줄도 모르나.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니야. 됐어. 너는 저기 가서 상이나 차려. 저는 쫓겨나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졸린 눈으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가 뭐래?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서러웠습니다. 명절 오전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시누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왔네. 그리고 손주를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을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다만 저에게만 웃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 시어머니가 제 앞에 국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봐. 싱거울 거야. 당신 입맛엔 안 맞을 텐데.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거짓말은 당신 입맛 까다롭다며? 아니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많이 먹어. 하지만 그 말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 중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라가 요즘 회사는 어때? 제가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회사? 맨날 야근한다며. 집엔 언제 들어오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며느리한테 까다로우신 거야. 근데 왜 나한테만 그러셔? 아니야. 시간 지나면 나아져.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내 아들 집인데 왜 말을 해야 돼? 시어머니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며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설거지도 안 했네? 빨래는 왜 안 겠어? 저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야근해서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어요. 야근? 맨날 야근이네. 집안일은 언제 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일주일을 저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지적당했습니다. 밥은 왜 이렇게 해?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빨래는 이렇게 개야지. 냉장고 정리 좀 해라.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잦아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시어머니와 좁은 집에서 숨을 죽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도 제대로 못 챙기고 대체 뭘 할 줄 아는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고칠 게 한두 개야? 너는 그냥 며느리 자격이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 자격이 없대.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그러셨어? 그냥 좀 참아. 곧 집에 가실 거야. 참으라고? 나 매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야. 조금만 참아.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데
제가 더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제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 말투는 덤덤했습니다. 기뻐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기쁘지. 근데 말이야, 너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위료? 출산휴가 쓰고 복직할 생각이에요. 뭐, 애 낳고도 일 나갈 거야? 네. 저희 형편상? 그럼 애는 누가 봐? 시댁에 떠넘길 생각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요. 육아휴직 쓸 거예요. 육아휴직? 그럼 돈은? 남편이랑 상의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나. 애 낳으면 집에서 애나 키워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임신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로 보고 계셨습니다. 출산 전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진통 중이었고 남편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시더니 남편에게만 말했습니다. 힘들지? 엄마가 왔으니까 좀 쉬어. 저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통 속에서도 그 냉대가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출산 후 병실에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오셨습니다. 아기를 보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그리고 아기를 안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낳아서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라니. 만약 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시어머니는 아기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출산 후 몸도 아프고 정신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혼자 오셨습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 회사 일이 있대요. 즉, 그래도 와야지.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참 이쁘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엄마야. 엄마답게 살아야 돼. 네,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워. 저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일 계속할 거예요. 뭐, 애 낳고도 일할 거야? 네. 저희 형편상 시어머니는 아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참,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생각밖에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 저는 집에서 혼자 아기를 키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어머니는 가끔 오셨지만 저를 도와주시기보단 지적하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애 기저귀는 왜 이렇게 채워? 분유는 이렇게 타는 게 아니야.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못 챙겨서 그래. 저는 매일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기가 밤새 울어서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애 하나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어? 저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애가 많이 울어서요. 그래서 나도 애새 키웠어. 그것도 혼자서.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못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집안일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알았어. 내가 말할게.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말대꾸했어? 나 말대꾸 안 했어. 그냥 너무 힘들다고 했을 뿐이야. 엄마가 되게 기분 나빠하셨어. 난 어때? 나는 매일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내 편 한 번 안 들어줘?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말도 이해는 해. 근데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좀 이해해줘. 그 말에 저는 허탈했습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해? 그날 밤 저는 혼자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는 육아와 일 그리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복직한 걸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애 두고 일 나가는 엄마가 어딨어? 애가 불쌍하다.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 말들이 매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데리러 오셔야 해요. 저는 황급히 회의를 빠지고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애가 왜 이래?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회의는 어떻게 했어? 못 갔어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그것 봐. 일하면서 애 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 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저는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 일 안 그만둘 거예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도 애 아프면 제가 보면 되죠. 그럼 일은? 일 때문에 애 못 챙기잖아. 저는 칼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일도 제 인생의 일부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 내 인생? 넌 이제 엄마야. 엄마로서의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왜 그걸 인정 안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하고는 더 이상 말 안 섞겠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말을 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고 제가 인사를 드려도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누구 편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혼 5년 차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 애는 둘이면 적당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둘째 출산 후 저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려니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셔도 아이들만 보고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만 차가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엄마 싫어해? 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시간 끝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혼 15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했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명절인데 나 정말 못 가겠어. 어머님 얼굴 보기도 싫어. 당신도 좀 이해해줘.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그 말이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 그럼 저는요? 저는 15년 동안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상처받아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명절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 못 가겠어.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야 안 가? 그냥 못 가겠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명절인데 어떻게 안 가? 나 혼자 빠질게. 당신은 아이들 데리고 가.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가? 엄마 며느리 없이 명절 지내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매년 그 집 가서 욕만 먹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힘든 거 몰랐어. 당신은 맨날 엄마 편만 들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서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 남편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자.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오늘 몇 시에 와? 남편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집에서 보내려고. 뭐? 왜? 그냥 애들이 좀 피곤해해서.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명절인데 집에서 보낸다고? 그게 말이 돼? 엄마, 우리도 좀 쉬고 싶어서.
쉬긴 뭘 쉬어. 며느리가 또 안 오겠다고 그러는 거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명절도 못 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되게 화나셨어. 그래서 우리 그냥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집에서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화내시는데 어떡해. 당신 나한테 한 말은 뭐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이번만 가자. 다음부턴 우리 집에서 보내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당신은 맨날 다음이라고만 해. 결국 우리는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긴 오네. 저는 인사를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음식을 차릴 때도 제 앞에는 놓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며느라가 회사는 잘 다녀? 제가 대답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사는 무슨, 애들이나 제대로 키우나 모르겠네. 그 말에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으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형수님 애들 잘 크고 있잖아요. 잘 크긴. 맨날 학원만 보내고 엄마는 일만 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일을 그만뒀어야지. 어머님, 저도 제 인생이. 또 그 소리네. 내 인생? 넌 이제 엄마야. 엄마로 살아야지 무슨 내 인생이야.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어? 식사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너 왜 울어? 아니요. 울긴 뭘 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15년 동안 이렇게 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요?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모든 게 다 부족해. 집안도 성격도 외모도 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반대했어. 근데 아들이 고집 부려서 결혼했지. 그럼 왜 결혼 허락하셨어요? 아들이 너 때문에 밥도 안 먹고 힘들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내 생각이 맞더라. 넌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그 말이 마지막 한계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뭐? 전 이제 어머님 며느리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5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진짜 못하겠어요.
저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먼저 집에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명절에 며느리가 먼저 가는 법이 어딨어. 저는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제발 진정해. 나 진정 안 해.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참 뒤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당신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나 며느리 못하겠다고 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 자격이 없대. 집안도 성격도 외모도 다 부족하대.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은 맨날 미안하다고만 해. 그럼 어떻게 해? 엄마한테 뭐라고 해? 당신이 나 대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응, 알았어.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대. 사과? 응. 어제 너무 심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응. 엄마가 우리 집에 오고 싶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근데 말이야, 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마찬가지야. 네, 너는 왜 그렇게 일에만 집착해? 애들은 누가 키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지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일도 하고 싶고 아이들도 키우고 싶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겠어? 둘 다 하면 둘 다 못해. 어머님은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섭거든. 무섭다고요? 응. 너는 너무 강해. 너무 독립적이야. 그게 나는 무서워.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너는 내가 아들을 빼앗을까봐 무서운 거야.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니야. 너는 아들을 너무 의지하게 만들어. 아들이 나보다 너만 찾게 만들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너 때문에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적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느껴졌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은 내가 데려갔고 나는 혼자 남았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을 떠나보내려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저를 밀어내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15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나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보자. 너무 늦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늦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배웅하며 저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까? 그 기대감이 조금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화해 이후 몇 주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자주 하셨고 아이들 안부도 물으셨습니다. 저에게도 요즘 어때? 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예전 패턴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설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물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 저는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맨날 그렇게 해.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왜 이래? 정리 좀 해라. 어머님 바빠서 아직? 바쁘면 언제 정리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또 시작하셨어. 뭐가? 지적질. 맨날 내가 하는 거 다 트집 잡으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는 거 당신도 알잖아. 좀 참아. 참으라고? 또?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말만 해. 그럼 어떡해? 엄마한테 뭐라고 해? 한마디라도 해줘. 나 혼자 매일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겠다고 하면 핑계를 대고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태도가 불편했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응, 알았어. 남편은 전화를 끊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어디 가요? 심장이 좀 안 좋으시대. 병원에 가보셨는데 검사를 해야 한대.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잘 모르겠어. 일단 검사 결과 나와야 알 것 같아. 다음 날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요? 네. 빨리 하셔야 합니다. 남편은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위험한 수술인가요?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무섭다.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대에서 못 일어나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나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미안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수술하고 나면 잘할게. 진짜로.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님,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는데 수술 끝나고 꼭 해줄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중요한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올게. 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남편은 계속 시계만 보았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면
중환자실로 옮길 겁니다. 언제쯤 면회할 수 있나요? 내일 아침부터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더니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으셔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움직이셨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안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습니다. 회복이 빠르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식사 시간엔 죽을 떠먹여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돌봐드리는 걸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자연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라 고마워.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착한 애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퇴원하셨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상태도 좋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중요한 말이야. 꼭 해줄게.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는 방에서 쉬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며느라,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사실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아. 무슨 사실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이유. 말이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15년간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이제는.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너 첫째 임신했을 때 기억나? 네.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지? 네,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알았어. 뭐요? 내가 임신하기 전에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말해줬어. 너는 모르게.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걱정돼서 나한테 말했어. 내가 수술받고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 우리 집 대를 이을 손주를 못 낳으면 어떡하나.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게 너무 걱정돼서 너한테 자꾸 못되게 굴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는 임신했고 아들도 낳았어. 난 그제야 좀 안심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됐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동안의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못 낳을까봐 걱정한 거였습니다. 그 걱정이 미움으로 표현된 거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 알아. 시어머니는 제게 절을 하셨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전화하셨고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요즘 힘든 일 없니? 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명절에도 예전과 달리 제가 하는 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했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완전히 풀린 줄 알았던 모든 것에는 아직 하나의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수술 후유증인지 자꾸 기력이 떨어지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보니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약물 치료로 버티셔야 합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더 이상의 수술은 위험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시게 해드리세요. 그 말은 시한부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어머님, 들어줘.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너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 수술 받았을 때 진짜 이유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궁에 혹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그때 유산했었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말해줬어. 너는 모르게.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말했어. 내가 임신했는데 자궁외 임신이라. 응급수술 받았다고.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깨어나니 아이는 없었고 자궁도 많이 손상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대.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난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 우리 집대를 이을 손주를 못 낳으면 어떡하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자꾸 못되게 굴었어. 내가 임신 못할까봐 너무 걱정됐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너는 기적처럼 임신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난 그 사이에 너한테 너무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내 수술 이야기했어? 남편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그때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했어.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래. 내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대했구나.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했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다 이해해. 어머니도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남편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옆에 계셔주세요. 우리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면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네 어머님, 가까이 와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너는 끝까지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저도 고마워요.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 내 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왜 더 일찍 진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더 일찍 마음을 여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미움, 상처, 오해, 그리고 마지막의 화해.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시댁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왜 그래? 이거 엄마가 쓴 편지야. 누구한테? 당신한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남편은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너무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겁이 났다. 너를 잃을까봐, 손주를 못 볼까봐, 우리 집안이 끊길까봐. 그 두려움이 미움으로 변했고 너한테 상처를 줬다. 정말 미안하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다.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참아줘서 고마웠다. 너 덕분에 우리 아들이 행복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컸다. 모두 너의 공이다. 이 편지는 내가 용기를 내서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건데 끝내주지 못했다. 나는 너무 겁쟁이였다. 너한테 직접 사과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다. 사랑한다. 내 딸아.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는 상자 안에서 다른 편지들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저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도 제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동안 저에게 편지를 써왔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 겁니다. 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도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 너는 분명 나를 미워할 것이다. 당연하다. 나도 나를 미워한다.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나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변명하자면 나는 너무 무서웠다. 너를 잃으면 우리 아들도 잃을 것 같았고 손주도 못 볼 것 같았다. 그 두려움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너를 보니 이 지쳐 보였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마 못할 것이다.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5년 동안 저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두려움과 자존심 때문에 미움으로 위장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진심을 말한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라줘서. 저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가끔 꺼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후회도 됐습니다. 왜 더 일찍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왜 더 일찍 대화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바람만 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 마음 알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랑했다는 거, 표현을 못한 거였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한 적 없어요. 다만 이해를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게요. 그날 산소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오해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봐? 엄마가 남긴 통장이야. 통장? 남편은 통장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당신 이름으로 돼 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응. 엄마가 15년 동안 매달 돈을 넣어뒀대. 통장을 펼쳐보니 정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이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돈은 내가 15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내 죗값이다. 이 돈으로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여행을 가든 공부를 하든 무엇이든 좋다. 다만 너를 위해 써라. 너는 평생 우리 집안을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15년 동안 돈을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구나.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진심은 항상 너를 위한 거였어. 저는 통장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어머님을 위해 쓸 거예요. 엄마를 위해? 네. 어머님 산소 잘 모시고 일주기 때도 잘 치를 거예요. 남편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성당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셨습니다. 저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오 어머님 며느리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며느리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자랑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은 며느리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신부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표현을 잘 못하셔서 늘 안타까워 하셨죠. 그랬구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울었습니다. 신부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분명 하늘에서 며느리분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잘 살 거예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일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사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며느리 자랑 엄청 했어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형수님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집안을 잘 돌보는지 맨날 자랑했어요. 시아버지도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며느리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지셨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많이 보고 싶지. 할머니가 하늘에서 엄마 보고 있을 거야. 그럴 거야. 아이들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응,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다 이해가 돼. 엄마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나도 알아. 이제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저는 남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응, 꼭 그러자.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15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미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침묵으로 감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정했습니다. 오픈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왔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형수님, 축하해요. 저는 카페 한쪽에 시어머니 사진을 작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카페는 작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특히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는 제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저도 15년 동안 시어머니와 힘들게 지냈어요. 하지만 결국 이해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에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저는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맨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어머님,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래도 집안일은 며느리가 해야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셨어요? 사랑? 그런 말을 왜 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네요. 한번 해보세요.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울더라고요. 정말요? 네. 며느리가 그런 말 처음 들었다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제부터는 며느리를 더 아끼고 사랑할 거예요. 그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시어머니 3주기가 됐습니다. 저는 산소에 올라가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카페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머님을 정말로 용서했어요. 아니, 용서할 게 없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사랑하셨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날 산소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완전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과 아이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저녁 만들었어.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소중한 시간이 되는구나. 시어머니와의 15년. 그 시간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인내, 용서, 이해, 그리고 사랑.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처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고부 갈등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고부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이해와 사랑이 있어요. 사람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장님 말을 들으니 힘이 나요.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지만 결국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며느리가 카페에 왔습니다. 사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세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분은 카페를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어머니를 다시 보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저는 시어머니 사진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는 것처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결국은 축복이 됩니다. 시어머니와의 15년. 그 시간은 제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5년 만에 해소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 갈등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다발이었습니다.